자,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. 총정리. 비문학은 쉽지 않다. 물론 쉬운 것은 상대적으로 문법이나 어문 규정이나 문학보다는 쉽기는 해요. 하지만 다 맞을 수 있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우리는 10문제 중에 10문제를 다 맞아보자고 공부하는 거지 10문제 중에 7, 8문제를 맞았다고 잘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출발점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. 선생님 제가 비문학은 할 만한데요. 비문학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.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십니다. 근데 실제 시험을 보면 두세 개 틀리거든요. 그건 틀린 거지 7, 8개 맞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도 분명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반등이 아니라 10개 중에 5개가 아니라 7, 8개면 충분히 잘하지만 안정적으로 잘하지만 그 한두 문제까지 틀려왔던 문제, 좀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까지도 대비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분명 전략적으로 아까 우리 막연한 노력을 하지 말자고 하듯이 전략적으로 비문학 또 접근해보고요. 자, 딱딱한 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. 사실 영어는 우리가 늘 독해한다고 지문을 읽는데 국어는 독해할 만한 지문이 또 많지 않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비문학 뭐 해야 돼요?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? 무슨 문제집 풀어야 돼요?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참 많습니다. 연습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기 때문에 뭐 연필로 푸시고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또 풀어도 돼요. 왜냐하면 너무 막 볼펜으로 풀면 흔적이 남으면 다시 풀기가 귀찮잖아요. 그리고 이 흔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선입견을 갖게 돼요. 그래서 가능한 풀 때는 연필로 깨끗하게 푸시고요. 또 지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자주 읽어보시고 앞에 문제 풀면 뒤에 읽기부터 거꾸로 오셔도 돼요. 뒤에서부터 그냥 연습은 그냥 읽기만 해도 돼. 안 풀어도 돼요. 그래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. 딱딱한 글입니다.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 읽는데 부담스러웠다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대부분 이제 독서의 양에 비례하긴 해서 어렸을 때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. 그래서 비문학이 어려워.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연습하자는 거죠. 제대로 읽자. 뜨겁게 읽자. 분석적으로 읽자.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시간도 정해놓고 풀잖아요. 물론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평균 1분. 한 문제당 평균 1분 60초 잡으시고 정말 흔히 말하는 스톱워치 재놓고 그래서 몇 초에 풀었느냐 몇 분에 풀었느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좀 단련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시간을 초시계까지 정해놓고 풀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확실히 시간이 줄었대요.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냥 느슨하게 푸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것이 훨씬 더 독해에 도움이 되고요. 정답률도 집중력이 좋아지니까요. 그래서 결국 독서 100편 의자입니다. 기왕이면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 번 읽어서 연습할 때 100번 읽었더니 그 뜻이 결국 저절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역시 연습하시면 되겠고요. 아까처럼 어휘 이런 거 어휘 같은 경우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자, 특정 유형. 개인적으로 선생님 저는 뭐 일치 유형이 어려워요 라든지 왜냐면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푸냐라고 했어요. 아까처럼 적절하지 않은 것, 일치하지 않은 게 훨씬 많고요. 그래서 3, 4번이 많고요. 또 함정이 될 수 있는 게 분명히 어딘가 있고요. 이런 유형들의 특징을 잘 갈무리해 두면 좋다는 거죠. 아울러서 추론 문제, 순서 문제. 사실 우리가 잘 정리해 두어야 할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문학 대비와 관련해서 첫 문단, 마지막 문단 먼저 읽는 게 좋고 기호 표시, 서술어, 반복되는 토픽어, 그리고 역시 접속어들. 예를 들어 앞에 요지, 또 뒷문단의 첫 문단이 앞문단의 요지인 경우가 많다. 이것도 이제 순서 문제와 관련이 되긴 하는데요. 뒷문단의 첫 문장이 앞문장의 전체의 주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문단을 통째로 빼고 읽어도 좋을 정도로 이와 같이 그럼 벌써 이 내용이 전부 다잖아요. 이렇게, 이렇듯이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은 결국 앞 내용에 대한 정리되는 말이 나오면 바로 그 문단은 뛰어넘어도 돼. 아니, 안 읽어도 돼. 여기에서만 읽어도 됩니다. 자, 순서 문제도 역시 연쇄적 흐름들을 주의해서 파악해야 되는 거 팁들 또 알려드릴 거고요. 아까도 뭐 접속어 중에서도 그러나 하지만 그러므로 요컨대 따라서 등등처럼 지시어 접속어 계속 잘 보고요. 또는 글쓴이의 감정. 그래서 뭐 예쁘다, 아름답다, 좋다, 나쁘다 이런 다양한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 형용사든 아니면은 뭐 동사. 그래서 이제 활용어가 됐을 때, 관용어 부사가 됐을 때도 잘 보고요. 자, 묶을 건 묶고, 나눌 건 나누고, 병렬적 그러면 첫째, 둘째, 셋째 묶어 놓으시면 되겠고요. 그것을 화제로 준 내용이 앞에 있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을 찾아서 별표, 적절한 별표만 잘 쳐줘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문학 여러 가지 독해와 관련된 이론을 1시간 동안 설명해 드렸습니다. 이 중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겸손하게 낮춰보자는 거죠.
기본에 충실하도록. 그 기본을 위해서 우리가 저도 뭐 100번, 1000번도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게 정성을 다해 막 표도 그려드리고 별표도 또 쳐보고 했잖아요. 그래서 다 맞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. 자, 잠시 후에는 이제 비문학에 꼭 나오는 단어, 비문학에 꼭 나오는 단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